오늘의 부탁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진한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척추 건강 그리고 다양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좀 좋지 않은 조사 결과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다시 또 수술 때 눕게 된다면서요. 네, 오늘은 이제 조금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수술 얘기를 들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재수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술을 한번 받으면 또 위아래가 뭐 고장이 난다더라. 맞아요. 또 수술을 다시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은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심평원 기준으로 5년 내에 한 번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5년 내에 다시 수술을 받을 확률이 14%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간이나 아니면 어떤 수술을 처음에 받았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허리 수술 한 번 하고 나서도 한 10% 정도에서 재수술을 나중에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조금 이제 염두를 두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시작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재수술 사실 피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왜 이렇게 재수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까요? 그렇죠. 항상 이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자, 사실 재수술의 원인은 사실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수술했던 부위에서 어떠한 다시 디스크가 탈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시 해당 부위를 다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또 유합술, 우리가 고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사를 이제 삽입을 해서 네. 유합을 했을 경우에는 인접 분절 퇴행성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자, 우리가 허리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잘 고정을 했다 하더라도 고정된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허리를 굽혔다 폈다고 할 때 그 동작은 다른 애들이 이제 도맡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해당 분절을 고정을 하면 특히나 바로 인접한 부분들, 멀리 있는 애들이 아니고 고정한 위아래 부분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네. 디스크 퇴행이라든지 협착 같은 이제 퇴행성 변화들이 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디스크 수술을 하고 해당 부위에 이제 다시 수술을 하는 비율이 한 14% 정도 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유합술을 한 뒤에 위아래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이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한 10% 내외로 수술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수술 자체가 사실은 처음보다는 그 두 번째 재수술이 더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허리 척추 수술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이게 재수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환자분이 듣기에 굉장히 부담이 갈 수 맞아요. 있지만 네. 사실 이건 또 의사들한테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재수술이라는 거는 처음에 수술로 인해서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가 어느 정도 좀 깨지고 또 흉터가 또 있는 부분을 그쵸. 다시 또 경유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험성도 있고 회복 기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통증이란 이런 것도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슬라이드에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번, 5번을 수술을 한다고 하면 유합술을 기준으로 사실 피부는 한 3번까지 조금 더 열어야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위쪽을 새로 수술할 때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를 아예 따로 들어갈 수가 없고 경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해야 되는 부분은 원래 우리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고 흉터 조직이기 때문에 혈류도 저하돼 있고 그다음에 상처 회복도 좀 느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나 이런 측면들도 좀 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나사나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런 기구들로 인해서 경로나 이런 거에 굉장히 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런 이유들로 첫 수술보다도 재수술이 환자한테도 그리고 의사한테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단어는 맞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재수술을 피할 수 있는 허리 통증의 치료법들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 피해가려면 피해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치료법들 위주로 오늘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자 예전에는 유압하고 나서 위아래 문제가 생기면 사실 상황이 좀 복잡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를 또 추가로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전 경로를 다시 절개를 해서 네.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성도 있고 그런 까다로운 측면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위나 아래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조금 훨씬 더 좀 적게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감염이나 이런 측면들도 훨씬 더 보완된 수식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예전에는 절개를 하려면 정 가운데에서 절개를 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은 약간 이제 비껴나서 옆에서. 네, 예. 비껴나서 구멍을 뚫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완전 겹치지는 않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야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얇은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위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직접 보기 때문에 어떠한 기구나 이런 게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이 얇은 관이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비껴서 수술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공간이 이제 뼈 자체의 크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서 다소 자유롭고요. 네. 계속 이제 물로 씻으면서 특히 내시경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틀어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혈류가 좀 저하돼 있어서 감염 위험이 조금 높을 수 있더라도 내시경으로 할 경우에는 훨씬 더 감염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치료법으로 이런 재수술의 위험을 조금 더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는 점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한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고 또 후유증이 오래 남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방치하면 안 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한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픕니다. 약을 먹는데도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근육통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자, 최근에는 이제 노인분들 말고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20, 30대 분들도 굉장히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자, 근데 한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약을 먹는데도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근육이 문제가 되거나 조금 우리가 소위 삐끗했다고 하는 것들은 보통 약을 먹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충분히 좋아져야 되는 시간인데 네. 약을 먹는데도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호전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젊은 나이라도 디스크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꽤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운동도 좋아하고 취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뒤에 상처가 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한 달 정도도 낫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정밀 검사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나 이런 상태의 점검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가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합니다. 인공 디스크 심는 유합수를 권유받으셨고요. 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좀 안 하고도 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사실 환자분들도 가장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도 되고, 근데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술을 네. 꼭 해야 되냐, 특히나 유압수를 꼭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갑자기 발생한 거라면 이제 물론 퇴행성 변화도 있겠지만 디스크에서 어떤 급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 감압술이나 내시경 수술로 요즘에는 웬만한 거는 충분히 꼭 유압을 하지 않더라도 디스크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제거를 한다든지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훨씬 이전보다는 유압수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네. 이분은 디스크를 심는 유압수를 권유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내시경적 감압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절하지 않아서 유압술로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함, 이런 것, 이 문제는 항상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유압술로만 치료가 되는 질환들도 반드시 있어요. 무조건 네. 적게 째고 내시경이 좋고 수술이 짧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쵸. 실제로 유압술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유압술을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5년, 10년 뒤를 봤을 때 단순 감압술을 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상의를 받아보시고 유압술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피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상담해 드린 내용이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적합한 치료법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서 이제 척추 재수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면 조금 더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재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세한 치료법 저희가 이제 그림 보면서 한번 더 설명 들어볼게요, 원장님. 네네. 이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절개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구멍 한 7mm에서 7, 8mm 정도의 구멍으로 네. 장비를 한쪽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또 나머지 공간에는 이제 도구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기존에 열어서 하던 수술을 거의 그대로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이 잘 돼도 뒤쪽 근육이 아파서 허리가 아프다고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육 같은 거에 손상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병변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접근을 위해서 뼈를 갈아내는 양도 훨씬 더 줄여서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담이 훨씬 더 적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재수술, 제가 오늘은 재수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첫 번째 수술을 받는 분들보다 재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고려해야 되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더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수술을 받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위험하지는 않은가,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재수술의 경우에는 또 수술이 커지면 더 그 이후의 삶도 좀 보장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더 수술 범위나 이런 걸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위아래 인접 분절에 생긴 문제들을 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듣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시경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를 좀 가장 적게 최소한 최소 침습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소 침습이라는 거는 사실 꼭 내시경만 얘기했던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옛날에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누구나가 좀 더 적게 짤 수 없을까? 맞아요. 좀 더 피를 덜 흘리게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시간이나 이런 환자한테 부담을 좀 줄일 수 없을까? 왜냐하면 환자한테 가는 부담 자체가 또 그게 결과랑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항상 수십 년 동안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제 예전에 고시적으로 치료하던 거는 이제 정중앙을 통해서 벌려서 수술을 하다가 이제 피가 흘리는 양도 많고 수술 시간도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수술이 잘 끝나도 몸에 좀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 중간에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더 그 범위를 줄여서 원통 같은 걸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집어넣어서 현미경을 통해서 좁은 부분에서 수술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근육, 인대나 뼈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피 흘리는 양도 적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혈을 좀 했던 환자들도 수혈의 필요성도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네. 기존에는 이제 저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잘 보고 네. 우리가 정확하게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네. 현미경을 통한 이제 수술 절개 길이가 매우 짧아지고 한 3, 4cm로 짧아져서 최소 침습을 통해서 수술을 잘 했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거의 구멍 정도만 한 7, 8mm 정도 되는 구멍 두 군데, 양방향 내시경 기준으로 구멍 두 군데를 통해서 안에 수술 내용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 허리도 할 수 있고 목 부분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이나 이런 보일 수 있는 부분에는 그쵸. 흉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적절한 대안으로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절개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수술 시간도 짧을 것 같고 환자 입장에서 회복을 함에 있어서도 부담이 좀 훨씬 더 덜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양방향 내시경 척추 치료가 좀 꼭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당연히 모든 치료에는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 교정 통해서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습관적으로 내가 허리를 많이 굽혀서 물건을 들었는데 좀 그거를 습관을 교정해서 다리를 통해서 든다든지 네.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나 이런 거를 피하고 생활 습관의 교정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런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해보다가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 근력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 힘이 많이 떨어지거나 증상이 못 참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수술적 치료가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존 치료법으로 증상 호전이 없으면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고령 환자, 만성 질환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가 있는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술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면 많이 걱정하세요. 내가 이렇게 약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이도 좀 많으시고 약도 많이 드시고 있고 한데 예전에 수술을 받을 때는 젊어서 괜찮았는데 지금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런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훨씬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점이 저는 참 요즘 환자분들을 만나 봤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환자분도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진료 후에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다들 생업을
미룰 수가 없잖아요. 쉬실 수가 없어요. 길게 네. 그렇죠. 바쁘시고. 의사 입장에서 쉬세요. 이렇게 말 맞아요. 한마디가 쉽지만 생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야 되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 제쳐두고 몸만을 위해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입원 기간이나 이런 게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 짧아지기 때문에 보통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의 감압술 기준으로 퇴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고요. 10년 전에 척추 유합술을 받으셨고 최근에 통증이 재발해서 잘 걷지 못하고 힘도 빠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유합술과 재활치료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지금 꼭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일단 걷지 못하시면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빨리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환자들이 걷지 못한다,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아픈 통증을 내가 감내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못 걷는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보행이 전신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요즘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통증 때문에 내가 조금만 못 걸어도 내가 보행을 하던 거리를 내가 보행을 하던 시간을 못함으로써 전신적인 심폐 기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아까 70대 여성분이 10년 전에 유압술을 받았는데 증상이 재발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이런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유압을 했던 부분에 다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그 위나 그 아래쪽에 인접 분절이 이제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가 좀 파열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위아래 분절에서 신경이 눌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런 거라면 사실 물론 재활 치료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의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쪽에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꼭 유압술이 아니더라도 내시경적 감압술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병변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내시경적 감압술에 대해서도 고려를 충분히 해보셔서 빨리 해결을 해서 우리가 다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단순 허리 통증이나 뭐 하지 방사통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건강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걷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상세하게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 허리를 조금만 굽혀도 다리로 통증이 내려오고 저림 증상이 있어서 오래 걷기가 힘들고 자주 앉아서 쉬어야 해서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사 치료까지는 몇 번 받아보신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60대 남성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60대는 옛날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젊은 한창 나이. 네, 요즘에는 네, 훨씬 더 맞아요. 젊은 느낌이고 네네. 또 60대 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생기셔서 좋아하는 일, 뭐 운동이라든지 뭐 취미 활동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60대라고 해서 뭐 고령 인구가 요즘에는 전혀 아니고 더 활동적인 그 연령대인데 사실 증상 자체가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에 가깝긴 해요. 이제 다리로 통증이 내려오고 걷기가 힘들다. 특히나 이제 가만히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걸으려고 하면 다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있는 신경이 다리에 이제 적절하게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협착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걸을 때 필요한 힘이 100이라고 치면 신경에서 100의 만큼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협착이 있다 보니까 내가 걸으려고 할 때 100의 신호를 못 보내주는 거예요. 한 70 정도밖에 못 보내주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리고 근육의 힘도 빠지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는 협착증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좀 쉬어간다. 우리가 조금 앉아서 쉬면 척추관이 조금 일시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신경의 혈액순환이 잠깐 공급이 좀 잘 되기 때문에 쉬면 좀 괜찮아지세요. 이거 보면 사실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 심해지고 앉아서 쉬면 좀 낫고 한 것들이 내 척추관이 좀 협착이 있어서 지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주사 치료를 많이 해보셨는데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졌냐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로 좋아져서 내 신경이 좀 진정이 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 굳이 바로 수술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조금 신경을 좀 달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사 치료의 효과가 처음에는 주사를 맞았더니 한 6개월 정도는 걱정 없이 지냈어. 네. 근데 점점 짧아지더니 요즘에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사 치료는 결국 관 자체를 넓히지는 못해요. 대신 쌓인 염증이라든지 신경을 진정시켜서 혈액 순환을 좀 더 도모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네. 그 이상으로 좁아졌다고 하면 주사 치료가 이제 점점 한계에 부딪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지, 혹은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주사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달래보시고 난 뒤에 증상이 계속 심해진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잘 따져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척추 질환의 치료 사례들 보면서 내 허리 통증에도 이런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재수술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분들의 사진 위주로 좀 가져왔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85세, 이제 상당히 고령이시죠. 근데 이제 첫 수술을 받을 때보다도 재수술은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아까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85세 남한이셨고 이제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쉬었다 가고 허벅지 앞쪽이 많이 당긴다. 이렇게 협착증의 증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셨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 4번, 5번을 유압수를 받으셨었어요. 한 10년 이상 전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유압은 잘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차단술, 그다음에 충격파나 이런 치료들을 많이 이제 받으셨었는데 호전이 없으셔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시행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MRI 사진을 보면은 자, 이전에 4번, 5번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고 근데 3번, 4번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 3번, 4번 사이에 신경이 뒷부분에 지나가는데 굉장히 눌려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단면을 봤을 때 이게 처음 수술인 분들과는 좀 다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전에 삽입했던 그런 나사가 이제 그림자가 지금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까매졌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착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척추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제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이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 목까지 같이 3, 4번이 하다 보니까 그쵸. 그 퇴행성 변화 속도가 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빠르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나 이런 게 있지만 그 하나 위쪽 부분을 공간이 필요한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다소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실제 수술 중간에 이제 찍은 사진들이고요. 네. 실제 여기 제일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우리 이제 메인으로 이제 협착증을 만드는 황색 인대로 볼 수 있고요. 그 인대를 제거를 하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경 풍선이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MRI 상에서 굉장히 좁았던 신경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뼈를 제거하는 양도 굉장히 적게 해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고 실제로 MRI 전후 사진을 보면 더 확실히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볼게요. 수술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왼쪽 사진을 봤을 때는 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황색인데 이것들이 4번, 5번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얘네들이 두꺼워지고 퇴행성 변화가 왔음에 불구하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효과적으로 그게 다 제거가 되면서 네. 신경관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가운데 다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신경 그렇죠. 다발. 예. 이 하얀색이 물이고 네. 가운데 안에가 신경 다발인데 이 신경 다발들이 이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예전에 그 바로 아래에 이제 그 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게 그래서 검게. 이제 이전에 여기 나사의 그림자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사 때문에 좀 좁은 부분도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좁은 공간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술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8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한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척추 질환 치료법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85세요. 네, 80대시고 지금 어떤 부분이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진한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네, 불편해서 예. 네, 한번 불편하신 부분을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허리가요. 예, 허리가 작년 7월 달에 이거 이제 전철역에서 넘어져가지고 일이 됐는데 네, 이것이 이 작년 7월 달에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시술만 해줘서 아, 네네. 시술만 했는데 별 효과가 없고 맨 아프고 아하. 이 버스 정거장에 집 앞에 있어도 걸어가려면 한 두 번씩 쉬어야 가고 아, 네네. 길만 걸으면 막 주저앉으려 그래요. 허리가 주저앉을 때 앉을자리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어이 좀 뭐 좋은 데가 있으면 통증에 받아보려고 해도 가면 병원마다 한 서너 군데 댕겨왔는데 네네. 너무 뭐 수술을 할 때가 멀었다 그러고 네네. 시술만 하라는데 시술이 엄청나게 아프더라고. 그 아, 작년 한 번에.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약 먹고 뭐 일반 주사 조금 맞고 이러고 지냈는데 네네. 네, 뭐 통증 크림이나 있으면 한번요 가봤으면 아하. 그런 생각이. 아버님, 그게 작년 7월이라고 하셨는데, 예, 작년 7월달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걸 시술 받고 이제 약 먹으면서 버티신 거예요? 예, 시술 받고 이제 버티고 이제 이렇게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그냥 이러고 지내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네. 아버님, 예. 그러면 참느라 이렇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예. 그다음에 다리는 어떠세요? 다리는 별로 아픈 줄 못 느끼는데, 네네. 예, 걸어가면 그 엉덩이 쪽에 그냥 그 허리 부분이, 아하. 예, 그거 그냥 막 이리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그냥 막 앉고 싶고 그냥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 걸어 다니면 이제 엉치 부분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신경이 눌려서 어느 정도 생기는 증상이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사실 넘어지고 나서 골절이 있으면서 안에서 뭔가 신경이 누를 만한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버님 혹시 뭐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셨을까요? 예, MRI도 찍어보고 뭐 배지설이 다 해봤는데 네,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 네, 뭐 수술할 때가 멀었다 그러고 아. 시술만 하라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수술은 원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예, 처음부터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건 좋은데요. 예, 지금 아버님이 시술하거나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고 하면 예, 좀 그 다음 단계로 좀 적절하게 뭐 내시경 감압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적 치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버님 우리가 또 85세시라고 하셨으니까 예, 되게 이제 수술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으실 텐데, 예. 요즘에는 이제 그런 내시경 수술에 이런 거는 훨씬 더 옛날보다는 많이 부담이 좀 적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 그런 거는 지금 호전이 좀 적다면 조금 더 정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지금 이제 이 다음 단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전화로 하나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고요. 퇴행성 디스크를 진단을 받아서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하고 자고 일어난 뒤 허리가 빳빳하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물리치료, 약물치료까지는 해보셨고요. 네네. 점점 더 이제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리가 저리는 것도 협착의 증상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허리 아픈 게 꼭 다 다리 저리면 동반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것처럼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뻣뻣하다 이런 것들은 퇴행성 변화 자체로 인해서 충분히 허리가 불편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퇴행성 변화라는 게 병일까요?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노화에 그렇죠. 따른. 이제 네. 우리가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죠.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 이러면 내가 큰 어떤 뭘 잘못해서 어떤 병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퇴행성 변화 자체는 우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퇴행성 디스크라 하면 디스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닳아서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뼈와 뼈 사이가 이제 간격이 줄어들면서 뼈랑 뼈 사이가 이제 좀 맞닿거나 좀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시간을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없던 디스크를 다시 만들 수는 없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고 일어나서 허리가 뻣뻣하다는 건 염증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염증 치료는 주사 치료나 이런 걸로 염증 치료를 하고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통 보시면 허리에 근육이나 이런 허리 주변에 코어 근육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슨 근육이 잘 생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허리에 하중은 좀 덜 가게 하고 허리 근육 특히나 이제 이 코어 근육들을 키우려면 사실 요즘에는 수영장에서 이제 뭐 시니어들 상대로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물 속에서 걷는 연습을 통해서 주변 근육을 많이 효과적으로 기를 수가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 정도를 해서 내가 통증은 좀 도움을 받고 허리 주변 코어 근육들을 키워서 가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한번 정밀 검사를 통해서 유압수술 같은 것도 고려는 최후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사례 만나볼게요. 네, 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78세 여성분이셨어요. 확실히 지난번보다 이제 평균 연령분들이 좀 높으시죠. 높으시네요, 진짜. 그래서 80대, 70대. 네,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에 30년 전에 어. 수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보통 이제 양쪽으로 나사 고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네. 예전에는 또 이렇게 한쪽으로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에 수술을 잘 받으셔서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네. 왼쪽 둔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엉덩이 엉치. 쪽, 네. 엉덩이 쪽이나 아니면 엉치라고 말하는 부분이 네네. 많이 아프셨고 어. 다리 뒤쪽으로 저림 증상. 저림 증상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신경이 눌렸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신경 차단술, 아까 이제 전화 상담하신 분과 같이 시술도 해보고 신경 차단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셨는데 썩 만족할 만한 통증이 없고 계속 저림 증상이 지속되셨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자 4번, 5번이 예전에 유합이 되어 있었는데 3번, 4번이 약간 이제 앞으로 밀리면서 네, 약간 그러네요. 어긋나면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단순히 관이 좁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앞뒤로 좀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른쪽 단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사에 그림자가 있고 있네요. 지금 가운데 신경 부분이 굉장히 눌려 있는 것을 좁아져 확인할 수가 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3번, 4번 사이에 이렇게 밀려 있는 거를 전방전이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전방전이증도 원래는 많이 밀리면 당연히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많이 불안정하지 않거나 좀 밀린 상태로 좀 유지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제 감압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시경적 수술을 시행을 했고,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서 특히나 이런 분들은 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골절제도 좀 최소한으로 하고 관절에는 거의 데미지가 가지 않게 가운데 부분을 감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는 사진에서 제가 이제 끄집어내는 것들이 황색인데, 아까 말씀드린 MRI 상에서 까맣게 보였던 황색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하얀색으로 좀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것들이 옛날에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흔적이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제거하고 나면 이제 오른쪽처럼 신경이 이렇게 있고 이제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을 봤을 때 신경관이 확실히 좀 넓어진 것이 보이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꽉 눌려 있었던 만큼 수술 후 직후에도 바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세요. 물론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허리는 좀 아플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다리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좁아져 있다가 넓혀준 경우에는 네.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8세 여성분의 치료사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수술을 한 그 인전마디 문제가 생겨서 이런 재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들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왜 이렇게 인전마디 문제가 생기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변화들이 없으면 참 네.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도 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 그다음에 뼈의 강도나 근육의 이런 힘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로서 유합술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이 더 이상 이제 일을 못하게 묶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한 분절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위아래 분절에서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이제 현대의학의 뭐 어떤 한계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유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살려서 해보려고 또 하지만 아직은 뭐 모든 그런 질병을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고 유압술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긴 한데요. 이런 걸 하고 나서 이렇게 위아래 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도 좀 더 협착이 빨리 오고, 혹은 이제 불안정성이 심해져서 없던 전방 전이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유압을 하면서부터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연구 결과마다 다른데 10년,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건 보통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10% 정도에서 그런 것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내가 이 고통을 계속 참고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치료하는 부분은 치료를 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시경적으로 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유압술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유압술을 받아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받았다 하더라도 고령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예전보다도 재수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통증이 있는 거를 내 삶에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내 삶이 많이 좀 우울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한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